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충북대와 교통대가 통합을 위한 막판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는 20일까지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500억 원의 지원금이 삭감될 처지에 놓인 것인데요. 교통대와 달리 구성원들의 절차를 밟지 못한 충북대가 앞으로 이틀 안에 합의에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글로컬 대학 통폐합 신청서 마감 시한은 오는 20일, 불과 이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대와 교통대에 요건이 완비된 통폐합 신청서는 아직까지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총 지원금의 50%, 500억 원이 삭감됩니다. 일찌감치 대학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낸 교통대와 달리 충북대가 통합 강행에 대한 구성원들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앞서 충북대 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대학 구성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강행된 통합협상안과 통합부속합의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기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 학장협의회도 대학 통합부속합의서가 제대로 논의된 바도 전달받은 적도 없다며 총장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지난주 설문조사에 이어 오늘 교무회의와 내일 대학평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성원들의 추인을 받아 마감 시한인 20일까지 교육부에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통합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협약 해지나 지원금 전액 환수 등 엄정한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려는 전국 대학들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7년 통합대학 출범을 앞둔 충북대와 교통대가 마지막 관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윤건영 교육감과 황규철 옥천 군수가 어제 장계 관광지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함께 시간을 보낸 이유, 학교 밖으로 배움터를 넓히려는 교육청과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로를 찾으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의기투합한 것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대청호 상류, 금강이 흐르는 옥천군 안내면 장계 관광지입니다. 윤건영 교육감과 황규철 옥천 군수가 오랜 동반자처럼 경내를 함께 탐방합니다. 지역의 교육 자원을 학습과 연계하는 온마을 배움터 사업의 연장선으로 우리 고장의 자연과 문화, 인물을 통해 지식을 깊이 있게 체득하는 교육의 새로운 사조입니다. 학생들이 지역 명소를 찾아 배우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11개 시군과 협력해 GPS 기반의 스마트폰 앱도 개통했습니다. 직접 채용을 통해서 향토에도 함양하고 또 최근에 새롭게 등장되는 자기 주도식 학습을 하는 다차원적인 학습 방법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모델입니다. 인구 위기에 빠진 지자체는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로를 찾고 있는데 지역 명소는 하나같이 인문지리적으로 교육 효과가 높은 학습 공간입니다. 장계 관광지는 전체 면적의 83%가 개발 제한 지역인 옥천군이 악조건 속에서도 관광객 100만 시대를 넘어 200만 시대로 가기 위한 핵심 관광 콘텐츠입니다. 충북의 20만 교직원과 학생은 최우선 협력 파트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옥천군이 22년 만에 수변교획에서 일부 해제됐습니다. 이 장계 관광지를 친환경 도서원 선착장과 출렁다리 그리고 체류용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중부권 최고의 관광지로 저희들은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달 초 김문근 단양군수가 단양을 찾은 윤건영 교육감을 고수동굴로 안내하고 단양 국가지질공원에 관한 교육교재를 함께 만들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교육의 지평을 넓히고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교육과 지자체 협력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본격 추진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중부권 거점 청주공항 활성화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국회 토론회가 내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립니다. 충청북도와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주공항 추가 활주로 증설 필요성과 기대 효과, 추진 시기 등이 논의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송재봉 의원은 오는 24일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합니다. 특별법안은 청주공항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과 관련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주변 지역 지원, 국가의 행정, 재정 지원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괴산군의 6개 읍면을 통과하는 동서 트레일 조성 사업이 다음 달 착공됩니다. 이 구간은 청천과 연풍을 잇는 68.2km로 산막이 옛길과 용추 폭포 등 명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서 트레일은 태안에서 울진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도보 여행길을 만드는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가족들에게 돈을 빼돌리고 상습적으로 고액 체납을 일삼은 탈루, 은닉 체납자들을 끈질기게 쫓고 있는데요. 이 한 체납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혼까지 했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로 연체료까지 물어낼 처지에 놓였습니다.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자칫 지나칠 수 있는 악성 체납의 경종을 울린 건데요. 장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수년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남성 A씨를 상대로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해 행위란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와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것으로 고액 상습 체납 수법 가운데 하나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아내에게 남은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혼했다며 체납한 세금을 낼 재산이 한 푼도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지방법원은 이런 악성 체납에 철퇴를 가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체납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내에게 증여한 것을 사해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아내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 처분하고 체납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게 됐습니다. A씨는 이혼까지 했지만 수천만 원의 연체료까지 물어낼 처지입니다. 각종 국세 채권과 관련돼서 채무자들이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을 썼을 때 법률적으로 제재해서 책임 재산으로 회복시키는 이런 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 받아낸 청주시의 첫 승소 판결입니다. 현재 청주시는 사해 행위에 대한 2건의 법적 다툼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들이 부동산 매각 대금을 가족에게 현금으로 증여하거나 자신의 월급을 가족이 대신 받게 해 세금 낼 돈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3건을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 한 건이 이번에 첫 승소가 난 겁니다. 재산을 은닉해서 고의적으로 나쁘지 않은 이런 분들도 끝까지 추적해서 진술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탈루나 은닉한 지방세 3천여 건을 찾아내 역대 최고인 100억 원이 넘는 체납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저희 CJB는 지난해 일부 건물 철거 현장에서 계획한 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다뤘고 당시 청주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청주시는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 이른바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최근 청주시가 해체 공사 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에 나섰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말 발생한 청주시 모충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 당시 시공업체가 해체 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단미 또한 이를 묵인하면서 까딱하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관리감독기관인 청주시는 곧장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해체 계획 심의를 서류 심사에서 대면으로 바꾸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또 청주시만의 해체 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에도 나섰는데 최근 완성본이 나왔습니다. 전체 17페이지 분량으로 철거 현장에서 작업자가 필수로 숙지해야 하는 내용만 담았습니다. 지상층과 지하층 해체 순서와 장비에 따른 검토 사항 등
공사를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면 현장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짧고 간편하게 누구나 쉽게 현장에서 시공자들이 보고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매뉴얼을. 안전사고가 더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해체심의위원 6명과 건축사협회의 자문을 토대로 전체 600부를 제작해 먼저 4개 구청에 100부씩 전달했습니다. 나머진 협회와 현장 등에 배포했는데 관련 종사자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업체들이 직원들 관리하게끔 시안성이 좋게끔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책자들도 나눠주고 같이 보면서 회의도 진행하면서 안전에 유의할 수 있을 내용들로 잘 구성된 것 같습니다. 철거 현장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현장 작업자들은 철거 매뉴얼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청주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도 뒤따라야 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이 난항을 겪던 에코프로 오창 R&D 센터 건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보상 문제로 사업 포기설까지 돌았지만 최근 난제인 토지 확보에 의미 있는 진척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초고속 성장을 일궈낸 에코프로. 이 회사는 당초 오창에 산재된 연구 인력과 시설을 한자리에 모으는 R&D 센터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토지주와의 보상 문제로 벽에 부딪히면서 사업 포기설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난관에 봉착한 건립 사업에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공영 개발까지 검토되는 상황에서 최근 토지 확보율이 50%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이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토지를 50% 이상 확보하면 나머지 땅을 수용할 수 있는 만큼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가 계속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서 50% 정도 근접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리고요. 상반기 중에 토지 수용 신청한다고. 에코프로 측은 전기차 수요 둔화로 현안 극복에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R&D 센터 부지 협상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며 정상 추진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한때 오너리스크에 토지 확보가 지지부진해 속을 태우던 에코프로 오창 R&D 센터 건립 사업. 가장 큰 난제인 토지 확보가 의미 있는 진척을 보이면서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11월 준공 예정인 청주 M15X 가동 준비를 위해 다음 달 엔지니어를 본격 투입합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D램 전공정 분야 팀장과 파트장급 인원을 우선 파견한 데 이어 이번 주 중 내부적으로 M15X 파견 인력 규모를 확정짓고 다음 달 해당 인력들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청주 팹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생산을 전담하던 곳이라 파견 근로자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존 예상 대비 더 큰 HBM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측되는 데 따른 준비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관할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하며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1973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첫 금고 이사장 동시선거로 충북에서는 48곳의 금고 이사장을 선출합니다. 충주시가 다음 달부터 충주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7%에서 10%로 상향합니다. 10% 할인율은 올해 지역상품권 할인 예산 78억 원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유지합니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으로 충주사랑 상품권 애플리케이션과 81개 판매 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양군이 내년도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수요 조사 대상지는 단양읍과 매포읍으로 군은 오는 28일까지 마을 단체를 통해 구간별 공급 신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단양군의 도시가스 보급 가구는 3,181곳으로 내년까지 3,451가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